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37,900달러가 지금 단계에서 스윙 고점에 해당하고 앞으로 몇 주 동안 32,000달러에서 35,000달러 사이에서 가격이 통합된 뒤에 상승하게 되는 것. 또 하나는 38,000달러 돌파 이후에 42,500달러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깊은 하락세를 보이고 다시 상승하는 상황.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전반적으로 낙관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트레이딩 비즈의 분석가 코리 미첼은 내년 중반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 가격인 69,000달러 부근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양반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상방향 추세는 일단 진행되는 경우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수백 %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걸 가속화 단계라고 하는데 진짜 큰 폭의 상승은 바닥으로부터 1년 반 뒤에 이뤄진다. 2024년 중반쯤 되면 90도 각도로 수직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년 중반이면 비트코인 반감기 직후에 해당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로 시장이 함께 자극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에 대한 대규모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꽤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인투더블록이 분석한 건데 30일 전과 비교했을 때 10만 달러 이상의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상 거래 규모가 390억 달러로 79.88% 증가했고 이더리움은 170% 증가했습니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91% 수준, 체인링크 244%, 폴리곤은 무려 3,822% 폭등했습니다. 인투더블록은 이 같은 대규모 거래는 기관과 고래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는 글로벌 시장에서 법정화폐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는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약세에 대비한 해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암호화폐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별 가치가 없다. 이런 멘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남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는 2020년 이후 비트코인은 비규제 자산에서 제도화된 메이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성장했다. 내년 말까지 비트코인은 젊은 층의 주요 자산이 될 것이고 수요도 지금의 10배로 늘어날 것이다. 2028년까지는 거대 IT 기업들과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서비스에 통합시킬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양반은 확실히 확신범입니다.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완전히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주 안에 약세 상황이 예상되고 이런 전망이 무효화되는 상황은 최소한 4시간 차트에서 38,500달러가 종가 마감되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현물과 롱 포지션을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나름의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이 양반 얘기를 단순히 정리하면 38,500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가 확인되면 추가 랠리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만 달러 초반까지 강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습니다. 여기서 3만 달러가 제시된 것은 이게 200주 이동평균 부근이어서 추가 반등을 위해서는 여기를 리테스트 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급등 뒤에는 반드시 조정이 찾아온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의 다소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도 냉정하게 시장 상황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내년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뉴스 BTC가 다소 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요인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주요 촉매제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 여기에 기술적 지표도 강세 심리를 보여주고 있고 이 두 가지 상황이 비트코인의 급등세와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연준이 내년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다시 말해서 내년에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이 나와주고 여차하면 금리 인하도 단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반감기 이슈가 제시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반감기 전부터 프리헤빙 랠리가 시작됐고 반감기 1년 반 뒤에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지곤 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까지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2,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며 순조로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소식이 등장한 뒤에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가지게 된 건데, 익명의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5번에 걸친 시도 끝에 2,000달러 돌파, 리테스트를 성공했다. 특히 이더 BTC 차트에서도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되어온 트렌드 지지라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과연 추가적인 반등 이루어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승인 신청까지 이뤄지면서 과연 다음 ETF 신청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이 역시 관심사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새로운 강세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알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나름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다음으로 ETF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로 거론되는 종목은 솔라나와 폴리곤, 폴카닷 등 이 메이저 또는 준메이저급 프로젝트들인데, 대체로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의미 있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이 친구들이 다음 ETF 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기보다 해당 프로젝트 커뮤니티의 기대감이 이런 가능성과 전망을 부추기는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럴 때 참고할 만한 부분으로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이후에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역시 ETF 전환 신청을 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신탁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베이직 어텐션,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디센트럴랜드,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파일코인,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라이브피어, 솔라나, 스텔라 루멘, 지캐시 등입니다. 종류도 많고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이것만 놓고 봐도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는 전체 시총 랭킹까지 따져보고 동시에 내가 선호하는 프로젝트의 종류가 뭔지, 다시 말해서 디파이 혁신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메타버스 혁신을 좋아하는 건지 이런 점까지 대입을 시키면 얼추 중장기 투자 대상이 추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메이저급 중에서 레이어 1 메인넷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고 이더리움 수준의 성장세를 기대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면 솔라나 정도가 눈에 들어올 것이고, 익명성 프로젝트가 결국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보안 이슈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 그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점에 방점을 찍으면 호라이젠, 지캐시 이런 종목 등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결국 블록체인 시대의 상호 운용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 체급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준점이 서면 체인링크가 눈에 뜰 겁니다. 그런데 나는 투자는 하고 싶은데 리서치는 귀찮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모아가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제일 안전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이 분야에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고, 이런 근거가 있어야 큰 변동성이 찾아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막연하게 오를 것 같으니까 올라탄다, 바꿔탄다, 이런 개념은 단기 대응을 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중장기 대응,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반감기를 노리고 최소 1년 이상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는 이런 분명한 근거가 나의 리서치에 근거해서 자리를 해줘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알트코인 미니랠리 양상이 펼쳐지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레이스케일 기준점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결국엔 빡세게 리서치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내 기준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차트적으로 흐름이 좋은 종목들, 예를 들면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1년 안팎에 조정을 받다가 저항 돌파를 이제 막 했거나 저항 돌파가 예상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함께 기준점으로 대입을 시키면 이 과정에서 단기 대응 종목들도 추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게 최종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책임도 내게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선택의 근거가 되는 리서치 작업을 정말 빡세게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 조정이 한번 오긴 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때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신규 매수를 단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정답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3데이 차트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2개월 동안 34,000달러에서 38,000달러 범위가 유지가 되고 내년 2월 중순쯤 반감기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3월 말에는 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단 지지라인을 몇 번에 걸쳐서 추가 테스트를 거치면서 박스권 횡보 양상을 보이다가 그리고 나서 돌파 랠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과 AI 전문 인큐베이터 온라인 블록체인의 CEO 클램 챔버스는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급등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차트의 가격 움직임은 2020년에서 2021년 2만 달러 돌파 직전과 상당히 비슷하다. 프랙탈의 관점에서 과거 패턴이 반복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투더문을 할 수 있다. 현물 ETF가 승인을 받을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내년 4월로 예정된 반감기도 가격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2014년과 2017년 사이클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무척 유사하다라는 점을 차트로 보여주면서 이제 불마켓으로 본격 진입을 하게 될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위쪽의 과거 패턴에서 삼각 패턴 완성 이후 거대한 강세장이 펼쳐졌고 지금 딱 삼각 패턴 상단 저항 돌파가 이뤄진 상황. 그래서 프랙탈의 반복 가능성을 적용하면 이제 남은 건 본격 강세장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 리서치 기업인 모닝스타의 자산운용 책임자 브라이언 아머는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낙관한다라며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ETF는 투자자들에게 시장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 될 것이다. 발행사 대다수가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SEC는 전체적 관점에서 현물 ETF를 규제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같은 날 다수의 ETF가 일괄 승인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검토에 더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도 이런 기대감에 한 숟갈을 얹었습니다. 이 양반은 10년 동안의 드레스 리허설을 거치고 메인 이벤트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것으로 이벤트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그냥 깔끔하게 싹 다 일괄 승인해 버렸으면 정말이지 정말 아주 많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알트코인 셔르파는 비트코인이 단기와 중기적 관점에서 어디로 향할지 언급하긴 매우 어렵다. 나는 이 영역이 정체 구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고 있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더 큰 저항 영역은 4만 달러가 될 건데 이걸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4만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이 구간에 대한 저항이 워낙 견고해서 여차하면 3만 달러 초반으로 다시 후퇴하면서 리테스트를 벌일 가능성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기존의 저항선이었던 36,100달러를 지지선으로 전환했다. 다음 주간 차트의 저항선은 43,100달러다. 비트코인 가격은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지난 30일 동안 한 번도 하락 마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설명하면서 43,000달러 저항 라인 부근까지 나아갈 가능성, 이후에 강한 저항을 맞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익명의 분석가 JT가 올린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간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2.28% 부근에서 상승 쐐기 패턴 꼭지점을 형성하게 되고 여기서 강한 저항을 맞고 도미넌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게 된다면 이건 통상 알트 시즌이 펼쳐진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크립토 타이탄이 올린 알트코인 전체 시총 월간 차트입니다. 강세 W 패턴이 잘 형성되면서 돌파를 앞두고 있고 LMACD 역시 강세 교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두 가지 상황이 겹쳤을 때 알트 시즌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래저래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 제반 여건들이 잘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사이 가장 주목도를 키웠던 종목 가운데 하나로 아발란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차트적으로도 흐름이 좋았지만 이슈적으로도 피델리티와 시티뱅크가 아발란체 기반의 외환거래 테스트를 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도하는 전통 은행들의 토큰화 자산,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 가디언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른바 프로젝트 가디언, 이게 요즘 엄청 빡시게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JP모건 역시 프로젝트 가디언의 일환으로 글로벌 사모펀드 아폴로와 함께 토큰화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발란체의 에버그린 서브넷도 연동돼 활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런 프로젝트 자체, 다시 말해서 기존 자산을 토큰화해서 디파이 혁신을 테스트하는 이 자체 프로젝트 가디언도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이 과정에 아발란체가 이름을 올리면서 JP모건, 시티뱅크, 피델리티 등의 금융혁신을 돕고 있다는 점 상당히 눈에 띄는 지점입니다. 이건 레트캐피탈이 올린 체인링크 주간 차트입니다. 이 양반은 체인링크가 13.4달러 부근에서의 리테스트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소 19.43달러까지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지금의 구간을 잘 유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14.9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수준에서 주간 종가 마감을 해줄 경우에 20달러 근처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시 13달러 아래로 빠지게 되면 11달러 부근까지 후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인사이트의 경우에는 솔라나에 이어서 에이다 카르다노의 반등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뭔가 특이하고 눈에 띄는 기술적 근거가 제시된 건 아니고 일간 차트의 흐름이 솔라나의 급등 전 상황과 거의 똑같은 차트처럼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차트가 패턴대로만 움직여준다라면 솔라나 다음 타자로 에이다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에이다 홀더분들은 이런 분석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JD의 경우에는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지목했습니다. 이 양반은 헤데라 해시그래프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20년 RSI가 추세 돌파를 하고 SRSI가 80을 넘었을 때 322일 만에 36배 수익을 기록했는데 지금 주간 종가 이후에 RSI 돌파 그리고 SRSI가 80 이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40% 가격이 빠졌을 때 매수하길 참 잘했다. 이런 표현도 덧붙이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급등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14만 2천 팔로워를 가진 익명의 분석가 페파의 경우에는 스텔라 루멘을 거론했습니다. 이 양반은 체인링크와 도치, 솔라나, 아발란체 등 대부분의 메이저들이 이미 첫 번째 펌핑을 보였는데 모든 게 2020년 11월 상황으로 보인다. 빠른 이득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스텔라 루멘의 반등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석과 관련해서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스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XRP를 따라간다. 둘은 상관관계가 엄청 강력하다. 따라서 XRP 역시 펌핑할 것이라고 언급한다라면 나는 스텔라 루멘에 대한 너의 분석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이 안 움직이는데 스텔라가 어떻게 움직이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 시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러 분석가들이 나름의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다라고 해도 모든 분석과 전망이 100% 적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관심 종목과 분석된 종목이 일치하면 꼭 추가적인 리서치를 빡세게 진행해야 합니다. 남의 말만 듣고 귀 얇게 매수 버튼부터 누르면 대체로 후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매수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매수 버튼을 누르실 때는 숙고를 거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 시장을 잘 모르는 경우에 막연하게 유명 분석가들이 언급한 종목들 무지성으로 매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투자 스탠스 견지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다가올 알트 시즌에 대한 대비, 이 포트폴리오도 잘 꾸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